안녕하세요. 멘토링의 즐거움을 더하는 수업, 김미소의 비밀 레시피. 솔직히 비밀 레시피라고 별건 없고요. 제가 수업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오링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선생님 PC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캡처해 놓은 화면을 지워버렸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더 기억이 안 나는 거. 선생님들 공감하십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이디를 하나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제 PC에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같이 이렇게 당황하는 실수하시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밀번호 찾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황하면 비밀번호 찾기 버튼 안 보여요. 아시죠? 이럴 때 혹시 저같이 실수하시면 게스트 모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스트 모드로 들어온 화면이에요. 그런데 1차 관문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디 계정이 다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계정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크롬에서 요 현상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이가 두 번 계정을 들어갔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에러인 건데 첫날이라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그냥 그냥 회원가입 제 클래스에 들어오지 않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클래스 모비를 같이 하니까 사실 제가 가던 대전 가우초 같은 경우에는 듀오링고만 신청한 학교였어요. 근데 듀오링고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차분하고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은 잘 따라서 할 거라고 예상은 돼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자기주도적이고 잘 짜여진 학습이긴 한데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모비를 같이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래스모비로 지금 현재 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클래스 무비를 진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뮤직비디오를 그 영상을 세 번 보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보는 거는 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6학년이면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고 저희 콩글리시 발음 어쩌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어, 학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아주 썩 잘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각만큼 많이 잘하는 애들도 물론이지만 정말 기초적인 문법도 안 되고 단어도 뭐 5월, 온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는 친구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뮤직비디오는 한 번만 보게 설정해 줬고요. 그 다 같이 함께 단어를 예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아이들과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요. 아이들이 이 단어를 따라하는 거 절대 안 하겠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당 이름을 뭐 이렇게 불러서 호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단별로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기기로 문단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목소리 전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읽기가 좀 어렵고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정말 그냥 소심해서 목소리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꾸 반복을 해서 시키니까 그 아이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왜 나만 시키냐 이렇게 따지는 아이는 다행히 없었고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이 클래스 무비를 선택한 계기가 사실 여기에 무비스타도 있지만 같이 더빙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날엔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이거든요. 다 같이 앞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근데 지금 시즌인지라 아이들에게 노래를 또 이렇게 노래 파닉스 무비 모두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학습송이에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학습송이다 보니까 모르는 어려운 단어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반의 경우에는 적용하면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팝송의 경우, 인기 가요의 경우에는 어려워도 잘 따라하잖아요. 멜로디가 익숙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정적이더라고요. 뭐 담배도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곡들, 뭐 2002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 노래이다 보니까 좀 많이 선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인지라 예, 이 음악으로 골랐죠. 우리가 물론 머라이어 켈리처럼 아주 고음으로 멋지게 부르는 친구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하자 하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생각보다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매 시간 수업을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보여주고 허밍을 해봐라. 속으로 따라 불러봐라. 우리는 마지막 날 이걸 부를 거고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 앞에서 뽐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하면서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30분 예상하면 저는 사실 20분 만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느리게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느리고요. 아이디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로그인하는데도 힘들었었지만 아이들이 다 맞는데도 맞지를 않아서 되어지지를 않아서 제가 집에 와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해 준 경험도 있고요. 꿀팁이라고 했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 이 QR코드 만드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오른쪽 하면 QR코드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 숨기기에서 우리 멘토 선생님 저와 보조 선생님이 해야 하는 작업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듀어링고도 아이들이 직접 QR 찍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클래스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요. 선생님이 SLI에서 딱 22명이라서 22개의 아이디만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 샘플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떤 화면으로 보여지는지 직접 보면서 연습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 이번에는 22개여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 여부만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작자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작자작은 지난번에 제가 자작자작 들어가 보니까 제 자작자작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한이 지나서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초등학교 6학년 1반과 3반을 진행했던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먼저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구글 아이디 얻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골뱅이하고 아무거나 닷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테스트닷컴으로 만들었고요. 아이들을 뭐 03에서 KS1부터 24번까지 하고 선생님에게 받은 출석부로 아이들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여자 관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6학년 1반의 아이들의 경우 6학년 1반 자료 보여드릴게요. 6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잘 작성하는 친구들이었고 제가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쓰레기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그물에 걸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덮친
거북이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런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동영상으로 쓰레기를 먹고 자란 생선을 먹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 그물에 걸린 거북이 영상을 보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잘 참여해 주었고요.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경험을 넣어서 내 감상도 넣어서 사진을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적절한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을 따와서 작성하게 했고요. 설명문은 막상 설명문을 작성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문에 대한 이론 강의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작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비교와 대조 방법을 이용해서 글쓰기 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는 방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정말 많이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논설문 작성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실 거다라고 같이 참조를 하셔서 선생님께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선생님에게 논설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설문을 작성할 것인지 투표에 의한 수업 담임 선생님께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 본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 사유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서론을 아주 이목 있게 이목을 끌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었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한 일은 연신 피드백 누르는 일이었습니다. 논설문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게 피드백이 잘 먹히길래 잘 되는지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은 40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글을감을 더 추가하고 뒷받침 근거 그리고 출처 이런 것들을 넣어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됐던 파일처럼 글쓰기를 모두 전체 복사해서 다시 글쓰기 하고 이전 글은 삭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높은 점수로 다시 탈바꿈이 되어서 아이가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 만족감은 일단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우리 반 아이들답지 않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소감문으로 그동안 충분히 글 쓰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글을 작성한 자신에게 소감문을 작성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소감문을 잘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저와 보조 강사님에게 또 감사의 글을 잘 표현하는 글을 적어 주었습니다. 6학년 3반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활동적인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쓰레기 주제로 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글을 썼습니다. 6학년 일반보다 글감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연예인을 왜 좋아하는지 그 부분들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예인에 대해서 표현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비교와 대조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잠깐 설계를 해 드리면 청주 버스에 우진교통에 굉장히 저희 전문 지식도 많고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친구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되게 신기하고 그 아이에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었다고 새롭게 발견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담임 선생님은 자작자작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이렇게 학년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6학년 3반 선생님께서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서류 작업이라든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체의 부분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테니 수업만 집중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매 시간마다 말씀하시고 우리 반 아이들 같지 않다고 놀라우셔서 저도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6 학년 3반 선생님은 정말 적극적인 선생님이셨어요. 6 학년 일반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집을 이렇게 만드셔서 가지고 와 오셔서 자랑하시더라고요. 6 학년 일반 선생님도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실 수 없다고, 우리 반도 질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이 문집을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 만들어 오시겠다." 하고 내려가셔서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소감문도 작성하고 하는 동안에 만들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찍지 못했습니다. 6 학년 3반, 1반 제가 다 사진 편집해 드렸고 사진 자료까지 모두 넣어 줬고요. 굉장히 두 분 다 만족해 하셨고 자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학교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6 학년 3 반의 소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 국어를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보조 선생님과 저에게 감사 표현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자작자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구나. 그 점도 느꼈지만 또 하나 교사의 재량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글감을 어느 기사나 인터넷 글을 작성해서 긁어온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드백 내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보면 긁어온 글인지 금방 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피드백해 주면서 "기왕이면 내가 글 쓰고 솔직한 글을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수정을 하면 피드백 점수가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AI다 보니까 인터넷 글은 아무래도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잘 작성이 되었을 거고 뒷받침 이야기도 잘 뒷받침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작성하는 글은 글쓰기 연습이다. 그래서 피드백 내용이 비록 더 부족하다고 나왔지만 선생님들은 다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읽으면 이거 인터넷 글인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직접 쓴 글인지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피드백 점수가 80점, 90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점만 넘어도 '아 우리가 잘 쓴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평가가 될 거니까 "자신감 있게 글을 써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자작자작을 통해서 경산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의 피드백이 너무 좋으셔서 평가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스웨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반 랭킹의 경우에는 금방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반 랭킹 제일 많이 쓴 친구는 예빈이구나. 하지 지훈입니다." 막 이렇게 박수를 쳐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작을 하기 위해서 댓글도 많이 달고요. 글도 많이 쓰는 여러 글을 쓰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인기 투표도 역시 효과가 아주 좋을 줄 알았으나 역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 글을 연신 클릭하는 거예요, 조회수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인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휘 사용량도 보면 여기 평균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칭찬했고 뭐 요렇게 낮아져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가서 글감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되는 글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됐으면 좋겠는 건 이 설새싹의 경우에는 하루 일회성으로 수업이 진행되진 않아서 12 시에 이게 다시 갱신이 된다는 게 쪼끔 아쉽고요. 솔직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 데이트가 기록화가 되지 않는 게 쪼끔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1 일차, 2 일차, 3 일차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개인별로 그렇게 성장 과정까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 내용을 읽어 보세요. 아이들 잘 안 읽어요. 정합적인 평가를 읽어보라고 하면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첫날에 저는 아이들에게 1 분간 읽게 했습니다. 다행히 잘 따라와 주었고요.
그리고 2일차에는 뭐 3분 읽어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읽게 하기가 사실 아이들이 읽었는지 확인해 보면 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좌절이 되어서 저는 아이들마다 각자 가장 낮은 점수대 여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60점, 70점이 60점에서 70점이 3개가 있죠. 이런 경우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읽고 이 점수만 높여보자. 다른 거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신경 쓰지 말고 어휘의 적절성이라든가 뭐 문법 정확성이라고 정해졌다면 이 부분을 진행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고 제안을 드리는 건 피드백 작성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생이 읽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문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해서 작성이 되면 아이들이 읽고 따라가는 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맥락도 좀 더 간략하게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주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고학력,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수준 아니면 우리 교수자 입장에서 보기가 편리한 것 같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비밀 레시피 결론 말씀드릴게요. AI 코스웨어의 수업에서는 저희 멘토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차분하게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얼어있는 그 분위기를 깨고 자기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봤을 때 그게 또 우리 멘토링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 다 화이팅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소였습니다.